오늘 얘기할 무빅스픽은 1984년 개봉된 이장호 감독의 바보선언이다. 지난 2019년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열린 전시회 금지된 상상, 억압의 상처 간담회에 참석한 김수용 감독은 만약 검열이 없었다면 한국 영화가 지금보다 30년에서 50년은 더 앞질러 봉준호가 50년 전에 나왔을 것이라며 선배들도 봉준호 같은 생각이 없었나 생각해보면 유연목 감독이나 김기영 감독은 봉준호보다 더 앞서갔는데 검열로 인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고 했다. 20세기 동양의 영화는 검열과 싸워왔다. 독재정부나 강력한 공권력으로부터 많은 영화들이 규탄받아 왔지만 그럼에도 혹은 그래서 세상에 피워낼 수 있던 위대한 영화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이란의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은 1997년 체리향기를 찍었다. 이란 정부의 명령으로 영화제 출품을 일절 금지당한 이 작품은 프랑스 정부 요청으로 폐막 3일 전에야 칸에서 상영되곤 그들을 비웃듯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중국의 거장 지하장커의 대부분의 영화들은 우프게도 중국에서 상영된 적이 없다. 그는 10수년째 자국의 검열 문제는 반드시 변해야 한다 말한다. 그리고 여기 한국의 독재정부 시절에 나온 한 영화가 있다. 위 감독들의 허다한 걸작들과 비교하자면 터무니없이 촌스럽고 우스꽝스러우며 볼품없지만 그 속으론 나름의 묵직한 메시지를 품은 괴작이다. 1984년에 나온 이장호 감독의 바보선언은 문화검열에 관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표현의 자유를 담았다. 바보선언은 세 남녀의 이야기다. 동칠과 육덕은 온갖 기행을 일삼는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다. 혜영은 여대생인 척 거리를 활보하지만 실은 청량리 588에서 일하는 매춘부다. 세 사람은 같이 집창촌에서 일하며 가까워지고 해변에도 놀러가 즐거운 한때를 보내지만 결국 혜영은 상류층 남자들의 놀이개로 전락해 목숨을 잃게 된다. 바보선언은 로드무비식의 너무나도 평면적인 전개와 어처구니 없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정말 엉성하기 짝이 없는 영화다. 극중 초반 혜영을 납치하려던 동칠과 육덕은 오히려 그녀에게 신나게 두들겨 맞는다. 정확히 말하자면 가만히 맞고만 있는다. 동칠은 찰리 채플린을 연상케 하는 절름발이로 등장하지만 중반부부턴 갑자기 다리를 절지 않는다. 또한 대본 역시 없는 채로 촬영되었기 때문에 처음 보더라도 급조한 듯한 대사들이 허다하며 나중에 덧입힌 대사들도 존재해 음향 역시 굉장히 난잡하다. 그럼에도 허술하다 못해 무식해 보이는 논리로 점철된 이 영화가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감독이 스스로 그 부실한 개연성이 근거를 배경적으로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바보선언의 오프닝에선 이장호 감독 본인이 직접 출연하여 자신의 몸을 건물 옥상에서 투신시킨다. 이건 감독으로서 당시의 검열 사회로부터 창작의 자유를 위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노골적인 연출이다. 이장호 감독의 바보선언은 이장호 감독이 죽고서 시작하는 영화다. 자신을 직접 죽인 뒤에야 시작하는 바보선언엔 그만큼 무책임한 온갖 실험적 시도들이 빛난다. 초반부엔 의도적으로 대사를 배제하여 검열의 사유가 없는 세계인 무성영화를 표방한다. 음악으론 종묘제례악부터 불경이나 오락기의 레트로 사운드를 사용하기도 하며 당연히 저작권을 침해한 팝송이 뻔뻔히 등장하기도 한다. 오프닝 속 아이는 프로야구를 언급하고 영화는 혜영을 패티시적인 연출로 비춘다. 결국 놀이개로 전락해 죽음을 맞은 혜영은 3S 정책의 희생양이다. 그녀의 장례를 치러준 동칠과 육덕은 상해를 탈의한 채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막춤을 춘다. 두 남자마저도 끝내 이성을 잃었듯이 그런 밑바닥 인생이라면 차라리 바보가 되는 것이 그나마의 최선일 테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논리를 잃은 채 꾸역꾸역 완성시킨 이 영화의 모습마저도 그렇지 않은가? 물론 그러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작품에 전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한편으론 모순적으로 그때 그 시대가 오히려 이 영화를 빛낸 것이 아닌가 하는 불쾌한 만족감이 남는다. 과연 이장호 감독이 검열의 압박에 보다 시달리지 않았더라면 이런 유일무이한 블랙 코미디 영화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을까? 바보선언은 그 자체로 전위적인 실험 영화이며 당대의 사회가 낳은 아이러니의 걸작이다.